안녕하세요. 빅나무 튜브의 빅나무입니다. 오늘 또 우리 시니어를 위해서 또 몇 가지 또 시니어가 되면은 또 반드시 또 좀 알아야 되고 또 지켜야 할 어떤 그 건강 관리라든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제가 또 몇 군데를 통해서 제 정보를 제가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오늘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의 또 쓴소리 들으시느라고 기분이 언짢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저의 모든 생각과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현실적인 리얼리티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1958년생들 아마 개띠인 것 같은데요. 또 시니어들이 또 메디케어가 시작되고 또 모든 생활이 이제 그 오바마 플랜에서 이제 메디케어로 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메디케어에 대한 거는 모든 것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 메디케어 편은 그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리뷰해 보시고 그렇게 검토하시고 또 인포메이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런 메디케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시니어가 되면은 많은 게 변해집니다. 조금. 왜 변하느냐? 제 경험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시면 첫째, 뭐 그동안에 뭐 예를 들면은 뭐 건강보험이 없으셨던 분도 계시고 또 건강보험이 있으셨어도 또 코페이라든가 디닥터블이 또 이렇게 높기 때문에 또 웬만하면은 참으시고 또 의사나 병원에 안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메디케어 카드를 받으시면은 뭐 호기심에라도 또 메디케어 카드를 받았으니까 정부에서 준 카드이기 때문에 또 한번 또 사용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또 병원이나 의사한테 가보지 못한 상태에서 나의 건강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또 한번 체크업도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싫든 좋든 또 의사를 방문하게 되고 또 의사를 방문하다 보면은 또 병원에 갈 일, 또 검사할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가서 메디케어를 받고 의사한테 가서 체크업을 받다 보면은 혈액 검사라든가 이제 몇 가지 아마 이제 첫 번에 가시면은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또 어떤 면에서는 제가 또 내가 이것이 좀 안 좋은가? 뭐 내가 혈압이 높은가? 뭐 당뇨가 혹시 있지 않나? 이렇게 궁금증으로만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의사를 통해서 피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면은 어쨌든 윤곽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치료할 일도 있고 또 약을 복용하실 일도 생깁니다. 근데 저의 경험으로서는 글쎄 저는 100%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데 뭐 90%, 99%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약 복용할 일, 또 치료받을 일이 꼭 한두 가지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생전 닥터 오피스에 가지 않던 분들도 이제 또 정기적으로 가시게 되고 또 닥터 오피스를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병원에 가서 또 이렇게 검사받을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시고 또 혹시 뭐 글쎄 뭐 내 건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뭐 예를 들어서 모든 검사하고 뭐 하는 것이 이제 뭐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두렵고 겁이 난다고 해서 피한다고 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건강 상태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메디케어 카드를 가지시고 메디케어에 이제 이미 입문을 하셨다면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필수입니다.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을 하셔서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또 여성분들은 특히 또 뭐 골다공증 같은 그런 만성 질환, 또 우리 여성분들에게 또 많이 생기는 어떤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거를 여태까지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처음에 건강할 때는 몰라요. 건강을 잃어보면은 절실히 느낍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 방송을 우리 시니어들에게 하는 이유도 저 굉장히 건강하게 생겼죠. 남들이 보면 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100%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메디케어 카드를 받고 제 모든 그런 어떤 의사를 방문하고 모든 제가 지금 치료받고 있는 또 어떤 그 건강 상태 뭐 여러분 제가 자꾸 이제 저에 대한 건 이제 뭐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유튜브를 보신 분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병력이 결국은 제가 메디케어 되기 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고 또 제가 이러한 상태까지 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경험자의 말을 믿으시고 설마는 믿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은 설마는 믿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습관처럼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은 물론이고 또 정하셔서 규칙적인 그런 운동이라든가 어떤 생활 습관, 음식 그 좀 습관 이거를 귀찮고 힘들더라도 규칙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규칙적인 습관, 생활 습관도 안 했고 규칙적인 운동도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모든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결과는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규칙적인 어떤 플랜을 만드셔서 뭐 100%는 지킬 수 없지만 다만 70%, 80%라도 그 내가 짜놓은 생활 습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은 뭐 잠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잠이 없다고 해서 잠을 안 자는 거는 건강에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의사를 참 많이 만나면서 제가 방문하는 의사가 뭐 5명, 6명 이렇게 됩니다. 뭐 이게 정규적으로. 근데 그 의사들이 항상 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 영양 밸런스. 음식을 잡수실 때 뭐 육식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육식을 80% 이상 뭐 잡수시고 뭐 70% 이상 잡수시고 채소는 20%, 뭐 30% 미만으로 잡수시면은 그것은 결국은 육식을 먹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 채식을 그만큼 적게 잡수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또 육식의 욕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밸런스, 영양, 뉴트리션 밸런스를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 50을 잡수셨다면 적어도 채소도 50을 같이 잡수십시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제가 수많은 의사를 방문하면서 항상 의사들이 저에게 조언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오바 체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 생각에는 제가 뭐 육식을 많이 먹고 채소는 적게 먹고 이제 그렇게들 생각들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의사들이 제 오버 체중이 결국은 내가 그렇게 먹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항상 저에게 전해주고 공고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뉴트리션 밸런스라고 하는데 그 어떤 영양을 꼭 밸런스를 맞춰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육식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채식 때문에 뭐 채식이 모자라서 꼭 병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어떠한 그 육식 때문에라든가 채식 때문에 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밸런스를 맞추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물론 그 모든 만인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흡연하시는 분들 흡연은 반드시 금연하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전련을 하십시오.
흡연은 어차피 에, 뭐, 연기 들어 마셔서 뭐 건강에 좋을 리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그 어떤 잠시 그 기분조차고 우리가 이제 담배를 피는데 어차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연기를 들여 마셔서 건강에 좋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사가 말을 했든 뭐 친구가 말을 했든 어떤 지인이 말을 했든 또 배우자가 말을 했든 모두 원하는 것은 금연을 원하기 때문에 전련을 하십시오. 아주 금연이 아니라 전련 담배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만인의 의사들이 항상 공고하는 원칙이고 철칙입니다. 그 다음에 약물 복용. 여러분들이 제가 메디케어 그 한참 제 건강할 때 메디케어 때문에 제가 저의 직업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저의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저의 직업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뭐 저는 보험 전문가입니다. 보험 브로커였기 때문에 또 부동산 브로커였고, 근데 오늘은 보험에 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험을 하면서 메디케어 또 그걸 취급을 하기 위해 교육받고 메디케어를 십몇 년간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봉사를 해드렸습니다. 뭐 봉사라기보다는 어쨌든 메디케어는 누군가에 위해서 작성이 돼야 되고 신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와드렸습니다. 근데 메디케어를 하러 가면서 그 파트 D 약보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복용량을 본의 아니게 묻게 됩니다. 그 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뭐 10중 8구는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그 약 처방약에 대한 리스트를 좀 알아야 되니까 처방약 그 리스트를 좀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적어 놓은 게 뭐 하니까 그냥 그 처방약을 보관한 그런 어떤 플라스틱 그 컨테이너라든가 통 같은 걸 통째로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당시는 제가 메디케어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그 당시는 이제 메디케어가 제가 메디케어가 아닌 상태에서 저는 이제 메디케어를 취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 약이 그냥 플라스틱 통으로 하나예요. 아, 이거 이 약을 다 드신다는 겁니까? 다 드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참으로 정말 저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처방약이라는 거는 뭐 하나도 들은 적도 없고 처방약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제가 가서 그 어떤 손님의 그 약통을 봤을 때, 아, 이게 한 통에 한 통. 그러니까 그 약 먹는 게 뭐 한 통이면은 뭐 열대병이 들어있는데 그 열대병이 이제 다 무슨 처방약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미 이제 뭐 똑같은 약병이 두 병일 수도 있고 뭐 진통제도 있고 아스피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웬만한 사람은 적어도 이상, 5개 이상 처방약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정말 왜 이렇게 꼭 드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안 들면 처음에 건강할 때는 몰랐지만 이제 이 약을 먹다가 이게 복용하다 보니까 또 내가 또 이 또 대부분은 이제 뭐냐면 고혈압, 뭐 어떤 당뇨, 뭐 그거 기본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먹다가 안 먹으면은 금세 어떤 증세가 나타나고 고통이 생기니까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람 심리가 또 건강을 잃으면은 자꾸 그냥 약을 찾게 되고 또 사람들한테 어떤 소문으로든 무슨 뭐 귀동냥으로든 몸에 좋다는 거 또 그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그 현재 나쁜 상태에 있는 그런 질병이 좋다는 거 기가 번쩍하죠. 그래서 또 그 찾게 되고 또 먹게 되고 그러니까 그 서플리멘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건강 보조 식품, 그 건강 보조 식품들을 또 같이 복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통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처방약은 5개인가 4개인가 되는데 보조 식품으로 뭐 하는 것도 그것도 4, 5개가 됩니다. 그러니 뭐 10병 이상이 그냥 꽉 차잖아요, 통에. 그냥 깜짝 안 놀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내가 그 당시에 놀란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제 약통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 무슨 자식들이나 제 무슨 어떤 친구들이나 어떤 친척분들이 와서
제 약통을 봤을 때 다들 놀랍니다. 다들 놀래요. 아니 이렇게 많이 드냐고. 근데 이렇게 들지 않으면은 고통을 느끼는데 어떡합니까? 뭐 제 여기서 보조식품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방약입니다. 처방약은 의사가 저의 건강 상태 때문에 어떤 지금 어떤 질병 때문에 처방해 준 약은 꼭 드셔야 됩니다. 그 처방약을 해줬는데 의사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치를 져줬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뭐 보름 한 15일만 먹으니까 몸이 낫네. 한 열흘만 먹었는데도 또 몸이 나서요. 그러니까 아픈 상태에서 이제 아픔이 끝났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약을 안 먹습니다. 뭐 예를 들어 한 달치를 지어왔고 또 보름치를 지어왔는데 일주일 먹으니까 괜찮아. 뭐 열흘 먹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제 스탑을 하는데 그게 금물이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큰 고생을 몇 번 했습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처방해 준 약은 보름치가 됐든 한 달치가 됐다고 하면은 반드시 내 몸은 좀 완쾌되고 어떤 페인, 어떤 그 고통은 없어졌다 하더라도 꼭 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그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떤 약 때문에 뭐 바이러스 때문에도 그렇고 어떤 무슨 박테리아 때문에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 원인이 그 약을 다 마치지 않으면은 완전히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줄 정도의 그 박테리아나 어떤 약해졌지만 그 잔재는 몸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어떤 면역성을 잃거나 어떤 스트레스 받거나 어떤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건강이 약해지면은 그 잔재했던 그 어떤 병균이라든가 어떤 그런 병원 그 병의 원인이 되는 그 존재가 다시 부활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들 몸에 가지고 있는 면역성이 원래는 웬만한 걸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면역성을 우리가 신체적으로 갖고 있는데 그 수치가 그 모든 그런 어떤 병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은 공교롭게 그 당시에 어떤 나쁜 그 병의 원인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면역체가. 그래서 병이 생기고 또 어떤 뭐 전염병 같은 것도 걸리게 되고 또 우리가 또 한인들이 나이가 들면은 많이 생기는 게 뭐 통풍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통풍 같은 경우 대상포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대상포진이고 이 통풍도 이 미국엔 예방주사 다 있습니다. 예방주사는 어린아이들만 맞는 게 아니에요. 시니어가 되면 또 시니어가 맞아야 되는 예방주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자연히 메디케어 가지시고 이제 병원에 가시고 의사를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디케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건강적으로 또 생활 습관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제가 이 방송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에 빅나무 유튜브에 빅나무가 한 말이 맞네. 그리고 반드시 아마 저의 이 방송이 기억이 날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그 건강이라든가 모든 어떤 그 나의 그 삶은 한치 앞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리 옛말에.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 정말 맞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제 실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져서 거의 정말 죽음의 상태에서 제가 병원에 자식들의 손에 끌려서 이머전시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뭐 제가 다 죽어서 그냥 온 것 같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하고 딱 나니까 2, 30분 후에 의사가 MRI 찍고 뭐 한 거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이제 그때 우리 큰 자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비춰보는 이제 화면 있잖아요. 거기다 비치고 우리 큰 자제에게 설명하는 게 야,
네 아버지 이거 지금 사실 지금 반 죽고 정신도 없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 들어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 딸한테 말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 사진을 봐라. 네 아버지 이 머리 전체에 전부 출혈이 돼 있는데 그 뇌 속에 완전히 출혈이 돼 있는데 이 상태면은 거의 뭐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식물 인간이 돼 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여기 네 아버지가 이렇게 걸어서 이 병원에 왔다는 게 자기네들은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주 중환자실로 제가 그냥 올라가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제가 이제 거의 수술도 할 뻔했는데 수술을 안 하고 이제 약물 치료와 치료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제 소생을 했는데 나중에 의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저거 제가 좀 깨어난 다음에 이제 일문일답 이제 우리 큰 자제에 동석하에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였냐면은 제가 그 전에 대상포진을 알았습니다. 대상포진을 알아서 의사가 저에게 아마 열흘치인가 이렇게 약을 그 처방약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 약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약을 사와서 이제 제가 약을 이제 복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3일인가 4일 복용을 했는데 이 모든 그 고통이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제 생각에는 이 약이 비싸니까 뭐 지금 안 아픈데 내가 이제 그냥 이거를 이렇게 세이브 해놨다가 전략해놨다가 나중에 또 내가 이런 일이 있거나 이럴 때 먹어야지 하면서 하여튼 반 정도만 먹었던 것 같아요. 반 정도만 먹고 안 먹었습니다. 왜? 그게 몇백 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약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제가 메디케어 그 신분일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만 먹고 반은 제가 세이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뇌출혈 때문에 이제 치료받고 정신이 든 다음에 모든 이제 먹던 약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우리 이제 딸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 대상포진 때문에 지어준 약이 약통에 보니까 약이 반이 남아 있거든요. 그 의사들은 뭐 이제 약 이름만 보면 뭐 때문에 먹었다는 걸 다 아니까 그 이거 왜 먹었냐? 내가 대상포진이 걸려서 뭐 1년 전인가 어쨌든 먹다가 아프지 않아서 안 먹었다 했더니 야단을 치는 거예요. 이게 네 원인이다, 네 아버지. 이 약을 끝까지 다 먹었어야 되는데 다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상포진의 박테리아가 그 잔재가 남아 있다가 지금 네 아버지가 어떠한 이유로 뭐 업무 때문에라든지 뭐 어떠한 이유로 스트레스 받고 면역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대상포진의 그 잔재균이 내 뇌 속에 들어가서 뇌 속에서 그의 발병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운이 좋아서 하나님이 살려줬는지 다행히 큰 핏줄이 터진 게 아니라 잔핏줄들이 터졌습니다. 왜? 내가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내가 움직이면서 이제 제 머리에 그런 어떤 그 뼈하고 닿으면서 전부 뇌가 그러니까 실핏줄이 까진 거예요. 그냥 확 움직이니까 그냥 다 까져버려가지고 피가 다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나오니까 그 MRI에는 전체에서 피가 다 나온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나마도 잔핏줄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열흘 정도 입원하고 저는 야단만 맞고 다음부터는 의사가 져주는 약은 꼭 다 맞춰라. 그 고통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끝까지 다 복용을 하라 하는 명령을 받고 저는 열흘 만에 퇴원을 했고 집에 와서 뭐 한 2달 동안 자가 치료를 했습니다. 한 일주일은 이제 간호원들이 와서 매일 치료를 해줬고 그 후에는 제가 이제 배워서 그게 이렇게 뭐 닌게루 맞듯이 이렇게 꽂아서 막 혈관에 맞아야 돼요. 그 치료가 그 2달 동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바로 약을 내 마음대로 의사가 줘준 처방약을 내가 낫다고 해서 자가 진단하고 자가 결정으로 스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건강관리에 대해서만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메디케어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또 소셜 시큐리티 연금도 신청하셔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보안 유지, 세큐리티, 예? 그 우리 어떤 이메일을 쓴다든 뭐 은행에 통장을 했든 다 어떨 때 우리가 그 어카운트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비밀 그러니까 패스워드도 있어야 되고 어떤 유저 넘버도 있어야 되고 어떤 비밀을 유지하는 그런 것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주의하실 게 많은 사람들이 노인들, 시니어를 상대로 해서 많은 스팸, 사기꾼들 이 판을 치니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다음번에 내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오늘은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꼭 음식은 잡수실 건 잡수시지만 식물성, 동물성 그러니까 육식, 채식 바란스를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그 우리가 그 지방이 많은 음식 이런 거는 이제 삼가하시고 또 마주린이라든가 버러라든가 이렇게 기름기라도 식으면 굳어지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한 음식들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집에서 무슨 프라이라든가 뭐 계란을 부쳐서 잡수시더라도 이런 어떤 베지테이블 오일이라든가 뭐 콘 오일보다는 이런 올리브 오일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그 좋은 오일이 있잖아요. 오일 그 오일들을 사용하셔서 예, 잡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으면 저는 너무 건강을 잃어서 지금 절실히 느낍니다. 옛날 그 우리 조상들이 한 속담, 옛말들 하나 안 틀립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고통과 고난이 계시다면은 옛날 속담, 옛날 조상들이 한 말들 그거 꼭 찾아서 보시고 만약에 그것이 잘 모르신다면 책방에 가서 속담이나 금언집 하나 사십시오. 사서 내가 고통이 있을 때 그걸 참작하시면은 예, 몸에 건강에 많은 유익을 갖다 줍니다. 제가 여기서 종교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청하시는 분들은 뭐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서로 종교가 다를 수도 있고 종교가 없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종교적인 말은 여기서 삼가하고 단 여기서 제가 정말 단언하고 말씀드리는데 어떤 고통과 고난이 계실 때에는 물론 뭐 의료진을 찾아야 되겠죠.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야 되지만 만약에 병원이나 의사한테 갈 정도 아닌 어떤 고통이 계시다면 건강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옛날 조상들이 하신 말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국 경험자의 말을 참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들 아니에요? 속담, 금언, 어떤 격언집 꼭 한 권씩 사서 집안에 보관하시고 급하실 때, 힘드실 때, 고통스러울 때 한 번씩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그것도 약 복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명심하시고 다음에는 여러분 우리 시니어들의 보안관리 예? 이런 또 많은 사람들이 나이 잡수신 시니어들의 사기꾼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방지하는 방법 또 관리하는 방법을 다음에는 또 다음 편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시고 건강 지키시고 반드시 건강 지키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땡큐.